명절만 되면은 더욱 주체할 수 있는 식탐으로 우리가 과식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좀 먹으면 어때? 명절인데 좀 살 빼면 되지. 그렇지만 이 식탐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동안 해왔던 건강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정말 우리가 뭐 적당히 먹어야 건강에 좋다 이게 알거든요. 그렇죠. 아는데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이게 참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식탐을 끊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신다는 엄지 선생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탐이 끊는다는 네. 게 먹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건강을 해줄 수 있는 이 식탐을 끊을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해 주실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지 선생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니 뭐 배우 두 분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시환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그맨 장동민 아니고 한의사 장동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체할 수 없는 식탐을 막아주고 잡아줄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시환. 일주일 만에 먹으면서 식탐을 끊게 해줄 한의사 장동민. 이 두 분을 모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네. 너무 멋있죠? 훈남이죠? 네. 근데 이 두 분이 바로 식탐의 제왕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도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기죠? 건강관리 잘하시고 말렸는데 무슨 식탐의 제왕이에요. 식탐의 제왕까지는 아니고 박광도 씨 앞에서 명함 예. 내는 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식탐을 조절하고 나서 한 24kg 정도 빠졌어요. 제가 제일 많이 나갈 때에는 100kg 조금 안 되게 한 94kg 정도 나갔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심각한데요. 저는 키가 보다시피 좀 작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98kg까지 나갔습니다. 예. 지금 72kg 때문에 이제 26kg 뺐습니다. 지금 아까 26kg라고 그랬어요? 제가 26이에요. 26kg? 고모 선생님은? 24kg. 24kg, 26kg면은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몸무게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아이를 매일 업고 다니고 안고 다녔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상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증명을 해줘야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인데 그렇죠. 그냥 말로만 듣고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식탐이 많았던 시절, 편하게 얘기하면 박광덕 시절은 과연 어땠는지 그때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따라오기 보여주세요. 힘들 건데. 김시현 씨 왜 저러고 있어요? 화났어요? 아니 많이 드시고 지금 힘들어서 앉아 있는 것 같은 예, 맞아요. 느낌도 뭐 있어요. 힘들어서 앉아있는 네, 거 많이 드시고. 장동민 씨는 저 상태가 굉장히 해피했던 것 같아요. 전혀 지금 뭐 많이 먹을 때니까. 아니 뭐 너무 해피하신 것 같이 보이는데요. 보통 이제 먹다 보면 배부르면 이제 좀 안주도 이제 가벼운 거로 먹고 이제 좀 줄이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 뭐하러 그러고 이제 계속 푸짐하게 계속 예 소위 얘기하는 이제 안주빨이라고 하는 예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먹다 남기면 이제 싸가서. 그렇죠. 안주를 싸가요. 남긴 걸. 한 번은 제가 이제 집에서 크게 혼난 게 이제 제가 튀김을 이렇게 챙겨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술김에. 예, 그런 거죠. 이제 허에서 이제 사실 이제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집사람이.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튀김 하나 물고 이렇게 찍어줘요. 강동민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첫 번째가 움직이는 거, 운동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음식 남기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의사들 생활이 좀 그렇습니다. 대부분 집, 병원. 그리고 병원에서 일할 때에도 대부분 앉아서 작은 그렇죠. 공간 안에서 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전형적인 그냥 거미인간 같은 거 있죠. 배가 이렇게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고. 아이고. 진료실에서 진료보면 책상이 저 멀리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니 근데 지지가 않는다. 지금은 살만 빼신 게 아니라 몸짱이 되셨다고 합니다. 사진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즐거운 일이 사진 보여주세요. 아이고 이거 합성 아니에요? 합성? 합성. 진짜? 저 정도면 사실은 거의 다시 태어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정말 식탐 조절만 했는데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건가요? 물론 운동 같이 했죠. 그리고 저거는 이제 대회 사진인데 다이어트를 하고 나니까 증거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잠깐 나갔었고요. 다이어트를 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운동이랑 식이 조절이에요. 그런데 네. 운동의 역할은 한 사실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정말 가장 중요한 90%는 바로 먹는 것에 변합니다. 그래서 식탐만 조절한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저렇게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뭐 식탐을 부린다고 하는데 식탐하고 그리고 또 식욕 이거의 차이를 사실 잘 모르고 중요한 질문이네요. 예, 맞아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네. 바로 이해될 텐데요. 만약에 주변에 친구가 네. 나 요즘에 식욕이 없어라고 하면 어디 아파? 그렇죠. 왜 그래? 걱정이 먼저 되죠. 예. 근데 옆에 친구가 나 식탐이 없어졌어 하면 바로 거짓말하지 마. 이미 그 식욕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체가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욕구고요. 식욕. 네, 그렇죠. 식욕은. 그리고 식탐은 비정상적이고 쾌락 추구적인 식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위험한 식탐을 없애지 않고 그냥 식탐과 함께 살아간다. 네. 그냥 있으면 먹고 열심히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 먹었던 모든 것들이 내 몸 안에서 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독이? 네, 그렇죠. 그래서 식탐에 의해서 내장 지방, 비만 생기고요. 거기서 생긴 것들에서 활성산소나 만성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질환, 뭐 고혈압이니 당뇨니 고지혈증이니 알고 계시죠? 그뿐만이 아니고 결국에는 암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잘못된 식탐은 끊으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먹는 식탐을 부린다고 해서 그게 뭐 암이 되고 죽는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저기 암뿐만이 아니거든요. 암뿐만이 아니라 식탐을 방치하게 되면 돌연사라든지 치매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치매까지도요? 식탐은 병이다. 돌연사와 치매까지 부르는 식탐. 돌연사와 치매까지요, 선생님? 너무 겁주시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네. 먹는 우리가 항상 먹는 건데. 절대 겁주는 거 아닙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경험하셨나요, 선생님? 한참 막 그 절정에 올랐을 때 머리 감으려고 이렇게 다 고개를 숙이면 그러다가 코 한번 이렇게 하면은 주르르르 코피가. 예. 왜? 항상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고요. 예. 그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몸이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신호를 보내는 게 너 이대로 계속 식탐 부리게 되면 다음엔 너 소혈관 아니고 여기 터질 거야. 뇌혈관 터질 거라고 저한테 경고를 준 거죠. 실제 우리가 이제 중풍이라고 얘기한 뇌졸중이라는 병이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고 또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로 순환이 되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몸속에서 막혀서 순환이 안 되는 것에다가 플러스 이제 술을 과잉으로 먹고 스트레스도 많아서 화도 많아지고 하게 되니까 열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위로 올라가고 막혀 있고 하니까 애들이 빵빵빵 압력이 늘어나게 되고 다행히 제가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코가 터져준 거지 얘가 안 터져주고 얘가 터졌으면 그게 바로 뇌출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식탐을 방치하면은 뇌졸중, 돌연사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식탐을 참지 못하고 계속 과식을 하시게 되면 초기 치매의 발병률이 무려 2배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 미국의 한 병원에서 70세에서 89세 노인 1,23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 칼로리를 얼마나 먹느냐 하고 기억력하고의 관계를 분석했더니 과식을 많이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소식한 그룹보다 초기 치매의 증세가 무려 2배 정도가 높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식탐을 조금 더 자제하셔야 된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장정희 씨 들으셨죠? 아우요 저는요. 안 들었어요. 약간 충격받았어, 아까는. 아니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참 탐스럽게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칭찬을 많이 그 소리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성격도 좋다, 잘 먹는다, 잘 웃는다 이래가지고서 그게 다 칭찬인 줄 알고 그냥 많이 먹고 뭐만 있으면 그냥 폭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제. 아니 지금은. 그러니까 나 가끔 어지러운 정도도 있었는데 너무 나 많이 지금, 먹어서요? 나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아니 근데 그게 심장 이 가슴이 참 미련해. 인간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이거 먹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맞아, 아파와. 소화제도 먹고 또 배도 한번 주물르고 이런 짓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답답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장동민 선생님처럼 뭔가 이렇게 몸에 경고가 왔을 때 이게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살을 빼신 거잖아요. 식탐을 끊고. 그런데 그런 몸의 경고를 무시하고 식탐을 끊지 못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누구예요? 바로 누구예요라고 하신 박광덕 씨가 안 좋은 건 다 나야. 아니, 솔직히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이게 식탐인지 삼계탕 같은 경우에는 8-9그릇씩. 한 번에. 8-9 예, 9그릇씩 먹었어요? 국물까지 싹. 삼계탕 조망 많은 거 먹을 거 있간디요. 먹을 거 없어요. 이게 너무 먹다 보니까 우리 장정희 우리 이 엄마 저 이모처럼 아가씨처럼 누님처럼 아파오잖아요. 아파하게 아파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못 참겠으면은 또 이렇게 한번 토하고? 뭐 먹었나 확인 한번 이렇게 하고 그런 걸 그리고 또 연속으로 드셨어요? 하다 보니까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한번 쓰러졌죠. 저 심근경색으로. 그 돌연사가 이런 부분도 돌연사가 심근경색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직결되죠. 제일 최고의 원인이죠. 예. 심근경색 때문에 쓰러지신 경험이 있다면요. 네. 이거 진짜 저승 문 앞까지 갔다가 오신 거예요. 아니 열쇠가 없어갖고 들어가진 않고 나왔어요. 저기 문 앞에 열쇠가 없어갖고. 우리가 이제 음식을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계속 먹다 보면은 그 위나 장 쪽으로 음식물이 가면은 그 혈액을 심장에서 이쪽에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예, 운동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심장은 맥박이 뛰겠죠. 많이 보내려고. 그러니까 심장에 부담을 많이 주고 그 심장이 뛰려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도 많이 가야 되죠. 그 혈관 막히는 게 심근경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이 먹고 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소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심근경색으로 갈 수 있는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혈압 환자분들은 특히 식탐을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식탐을 조절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드셔도 요령껏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를 갖고 끝까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자, 두 엄지분들의 특별한 비법으로 식탐 극복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식탐을 끊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참가한 두 분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식탐 때문에 제일 괴로운 점은 뭐예요? 식탐 때문에 제일 괴로운 점은 그냥 먹고 나서 괴로워요. 배가 안 고파도 먹으면 그냥 다 먹어요. 그러면서 이게 꽉 차야 숟가락을 놓는 거죠. 꽉 차야. 끊기 힘든 식탐 때문에 괴롭다는 이하로 씨와 한경애 씨의 일상생활을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오전 10시 잠에서 깨자마자 냉장고부터 찾는 이하로 씨. 물 대신 당분 가득한 오렌지 주스 한 잔. 아침밥으로 먹는 것은 고열량 초코과자. 아침에 먹은 것만 해도 밥 2공기나 다름없다. 오전 11시 작업을 하기 위해 책상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뭘 꺼내나 했더니 또 과자다. 한시도 손에서 과자를 떼지 못하는 이하로 씨. 3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과자 봉지들이 수북하게 쌓였다. 제가 얼마나 먹는지는 가늠은 안 되는데 그냥 없어질 때쯤에 다른 걸 찾고 없어질 때쯤에 다른 걸 찾고 그렇게 해서 점심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고기다. 아로 씨의 식탐 과연 어느 정도일까? 쉬지 않고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5접시, 7접시 그 정도 먹고 어쩔 때는 10접시가 넘어가더라고요. 아직 충족이 안 돼서 더 먹고 싶은데 제 친구들은 배가 이제 불러서 가자고. 근데 저는 아직 배가 덜 찼단 말이에요. 그걸로도 싸우고. 순식간에 고기 5접시를 뚝딱 해치운 이하로 씨. 집으로 돌아와 후식은 치킨? 너무 배고프다. 계속 배고프다. 뭔가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나 아직 부족한데? 그런 생각이 진짜 끊임없이? 결국 치킨 한 마리를 다 먹은 이하로 씨. 하루 종일 배부른 줄 모르고 먹는 그녀. 과연 식탐을 끊을 수 있을까? 내가 왜 먹었지? 후회를 하고 자책을 하고 그게 또 괴로우면서도 다시 또 먹고. 그렇다면 한경애 씨의 일상생활은 어떨까? 점심을 준비하는 한경애 씨의 메뉴는 떡라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탄수화물, 라면에 떡은 필수. 얼큰한 국물 한 입, 쫄깃한 떡 한 입. 지금까지는 평범해 보이는 점심 식사인데 라면 국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다 먹은 그녀. 그런데 또 밥을 먹는다?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2인분은 먹어요. 배가 안 고파도 먹으면 그냥 다 먹어요. 결국 떡라면에 밥 한 공기를 비우고서야 식사가 끝이 났다. 제가 먹고 나서도 이렇게 허전한 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더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아요. 그냥 먹어요. 식사 후 냉장고에서 꺼낸 건 만두. 만두와 소시지를 가벼운 후식으로 먹는 한경애 씨. 제 스스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제어 불가능한 두 사람의 식탐 중독. 과연 두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식욕은 네. 항상 있어요. 항상 좋죠. 그게 네. 문제예요. 5kg 빼다가 다시 또 찌고 7kg 빼다 또 찌고 이제 굶는 것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도저히 멈출 수 없어 고통스러웠던 식탐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던 이하로 씨. 오랜 상담 끝에 드디어 식탐 극복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들은 악순환만 반복하던 식탐이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식탐 극복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뭐 일주일이라는 좀 짧은 기간 동안 식탐 극복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떻게 두 분 현재 식탐 조절에 성공을 하셨나요? 네, 성공했습니다. 두 분 모두 자, 일주일 만에 식탐을 끊을 수 있는 비법. 네. 그 비법은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나오셨으니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진짜. 아니, 답답하게. 저 궁금한 게 네. 아까 그 약간 눈물을 보이셨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아, 살을 눈물로 빼셨나? 아니, 어떤 많이 울면 살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셨는지 우셨는지. 좀 궁금. 그것도 궁금해하고. 제가 살찐 거에 대해서 또 운다, 또 울어. 너무 서러워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극복하려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좋아지고 있는데요. 뭐, 예. 아이고 이렇게 그냥 아이고. 네, 그러면 먼저 그럼 우리 한경희 씨부터 씨.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어떠셨어요? 하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한 그릇 갖고는 이렇게 포만감이 안 차니까 꼭 두 그릇씩 먹었었어요. 뭐든지? 뭐든지. 밥을 먹어도 한 그릇은 맨밥 먹고 한 그릇은 물 말아 먹고. 지금은 요번 솔루션 받고 진짜 효과가 즉각적으로 왔어요. 그래갖고 식탐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 이하로 씨가 제가 자꾸 이제 막 질문하기가 좀 안쓰러울 정도로 뭔가 이 그 마음의 병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눈물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하로 씨는 우리 박강덕 씨가 질문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편안하게 대답을 하시네요. 그냥 편하게 오빠라 생각하고요. 지금 식탐 끄는 거예요? 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옛날에 먹던 어떠한 양에 대해서 뭐 두 그릇이면 한 그릇으로 줄인 거고요? 예전에 3그릇 먹었으면 지금 한 그릇도 안 먹는 거예요. 배는 불러, 그럼 만에. 배는 불러. 네, 포만감도 많이 부르고 이게 예전에는 배고파도 계속 이제 들어갔다면 지금은 배고프기 전에 손을 놔버리는. 자, 그러면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제 검사를 했잖아요. 한경애 씨, 이하로 씨가. 식탐을 끊기 전에는 건강 상태가 어땠나요, 선생님? 네, 한경애 씨 경우는요. 고지혈증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셨어요. 그리고 당 수치도 좀 높아져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하로 씨의 경우는 아직 어린 나이신데도 불구하고 거의 당뇨 직전의 위험 단계. 그냥 이대로 뒀으면 무조건 당뇨로 가는 단계 정도의 높은 혈당 상태셨습니다. 아이고. 그냥 뒀다면은 뭐 평생 고지혈증 약이나 당뇨약을 드시지 않으면은 치료가 어려운 상태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참을 수 없는 식탐 때문에 몸과 마음 모두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인데 지금은 식탐을 끊으셨단 말이에요. 자, 누구나 가능한 겁니까? 네. 네. 누구나
누구나 이것만 제대로 아시면은 식탐을 끊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고요. 이게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이게 뭔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알아야 식탐을 끊을 수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경애 씨, 이하로 씨는 방청석에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기 힘든 식탐, 이것만 있으면 끊을 수 있다. 식탐을 끊게 해줄 비법이 공개된다. 이것만 제대로 알면 누구나 식탐을 끊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식탐은요, 자신의 의지나 끈기 문제가 아닙니다. 네. 바로 요거. 요게 뭐예요? 뭐냐고요. 가르쳐달라고요. 소주 반잔. 요거 바로 요거 가짜 식욕. 가짜 식욕? 가짜 식욕? 가짜 식욕만 제대로 아셔도 식탐을 끊으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그 가짜 식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먼저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내가 뭐가 먹고 싶다, 배가 부르다라는 느낌이 그냥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호르몬의 오르내림의 변화에 의해서 느끼게 돼요. 대표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라라는 신호가 우리 위장에서 나오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 촉진 호르몬 때문에 생겨납니다. 반대로 밥을 많이 드시면요, 뇌에다가 이제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어라. 라는 작용을 하는데 그게 바로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에요. 나는 모자른 것보다 많은 게 좋아. 그럼 저는 그 선생님 말씀하신 식욕 뭐 없다는 거죠. 그거 아예 몸속에는 없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랩팀 부족자인가요?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일단은 그 한경희 씨와 이하로 씨의 식욕 억제 호르몬, 즉 렙틴 수치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네. 자, 렙틴 식욕 억제 호르몬은 정상인 분은 3.7에서 11.1입니다. 네. 그런데 한경희 씨의 경우는요. 저렇게 많아? 보다 무려 3.5배, 38.1이죠.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그리고 거예요? 이하로 씨는 무려 9배. 아니, 엄청 많은데? 아니 그러면은 식욕 억제가 많으면은 식탐이 없어서 날씬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렇죠. 처음에는 다들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요 이유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잔소리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잔소리. 만약에 누가 있는데 좀 그만 먹어라 하면 처음에는 알았어 하고 그만 먹어요. 그런데 계속 그만 먹어 하면은 나중에는 이 소리가 무죄죠.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화가 나서 더 큰 소리로 그만 먹으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사례자 두 분 같은 경우는 몸에서는 계속 그만 먹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식욕 억제 호르몬이 많이 나오지만 작동을 안 하는 상태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하로 씨랑 한경혜 씨는 이제 조절이 되고 그러면 이 수치도 정상적으로 바뀌어요? 아니면 계속 그 수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됩니다. 수치가. 떨어지게 된다. 네, 식탐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식탐에서 벗어나는 거는 우리의 렙틴 호르몬의 수치의 소리를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렙틴 너무 저항성이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 해주셨군요. 지금 호르몬 말씀해 네. 주셨는데 호르몬 말고도 또 관여하는 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마음이 허하거나 그럴 때 달거나 기름진 음식 찾는 분들. 맞아요. 예, 땡겨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저도요.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장기 중 하나가 바로 위장입니다. 네. 많이 아시지만 신경성 위염, 과민성 대장 얘기하시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도 원래 간이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 노화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간하고 비, 위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간비 불화 또는 간기가 위를 공격해서 간기 범위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위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가 가짜 식욕, 즉 식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스 외에도 가짜 식욕을 부르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분을 안 불러볼 수가 없네요. 모든 거를 다 꿰뚫고 있는 우리 최재원 박사님 알고 계신가요? 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계셨어요? 네. 언제 오셨대?
그 식탐을 자극하는 이 연관 단어를 살펴보면은요, 이 먹방, 그리고 냄새, 그리고 SNS 사진.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각으로 자극하는 게 뇌에 많이 전달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보다 못 볼 걸 볼 때 되게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눈의 자극인데요. 사실 우리가 밤에 먹방 보다가 이 야식 시켜본 분들 참 많죠. 그래서 실제로 이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보기만 해도 이 뇌가 시각적인 허기를 느낀다는 이 분석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 영국의 그 한 대학에서 사람들에게 이 먹방을 보여주고 그리고 뇌를 MRI로 찍어봤는데 이 음식을 보기만 해도 이 탐욕 중추가 자극이 돼서 이 뇌가 허기를 느끼게 되고 결국 식탐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이 대리 만족하겠다고 이 먹방 보다가는 나도 모르게 뭔가를 먹고 있을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가짜 식욕이라는 말 저희가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저도요. 이 가짜 식욕의 실체. 박광덕 씨가 직접 확인해 보신 적이 있다고요? 예, 이 먹는 양은 솔직히 좀 줄어들었어요. 유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습관이라고 그러나, 이 버릇이라고 네. 그러나, 그 속도. 그리고 배부른데도 위가 작은데도 내가 옛날에 이만큼 먹었는데 이거를 못 먹으면은 이거 또 언제 먹어? 그게 막 몇 가지 찰 때까지 먹어보고 막 그랬는데 요번에 검사하면서 야, 좀 새로운 걸 좀 발견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배가 불렀는데도 계속 젓가락을 놓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다 내려놓지를 못하잖아요. 계속 들고 이걸 하나 더 먹을까 막 이러는데 그 이유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식탐의 실체를 확인하기 전 즐거운 식사 시간. 무슨 먹방하는 거야? 밥 한 숟가락부터 뜨는데 도시락 2인분, 컵라면, 음료수까지 많은 양을 폭풍 흡입하는 박광덕 씨. 잠시 후 점점 바닥이 보이기 시작한다. 밥을 먹은 만큼 가득 차기 시작한 박광덕 씨의 위. 2인분의 식사가 순식간에 끝났다. 방금까지 배불리 먹은 그의 위는 어떤 모습일까? 위 조형 검사를 해봤는데 음식으로 가득 차서 빈 공간을 찾아보기 힘든 박광덕 씨의 위. 바로 그때 박광덕 씨가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를 건네는 제작진. 잠시 후 다시 위 상태를 봤는데 조금 전까지 빈틈없이 꽉 찼던 위가 냄새를 맡자마자 거짓말처럼 늘어나기 시작한 것. 배는 부른데 신기한 것 같아. 가짜 식욕 확인 완료.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진짜 있어요. 그런 건가요? 빵배, 뭐 밥배. 그러니까요. 신기하네. 그거 뭐지? 우와, 신기하다 이거. 너무 신기해. 아니 제가 네. 그 검사하기 전에 제가 좀 이제 위가 없어도 그래 한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자 그래갖고 좀 더 많이 먹은 거예요. 이제 오바를 하면서도 이제 먹고 네네. 여기까지 찰 정도로 먹었는데도 위가 저렇게 조금 더 이렇게 냄새만 맡고 늘어난다는 것이 아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네요, 진짜. 진짜 신기하네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위가 늘어난다는 건데, 야 이게 이유가 뭡니까? 참 놀라운 인간의 능력 같죠. 네. 대단하죠. 위가 대단하시네. 위장은 사실은 별로 잘못이 없어요. 위장은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늘어나면 충분히 늘어날 수가 있는데 정상적인 분들은 위가 어느 정도 차고 나면은 뇌에서는 이제 그만 먹어라는 신호가 작동하면서 음식을 봐도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위가 움직이지 않겠죠. 네네. 그런데 가짜 식욕이 넘쳐나는 분들은, 즉 식탐이 있는 분들은 배가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보는 순간 뇌에서는 더 먹어, 더 먹어. 위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럼 위는 음식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연동 운동이 되면서. 더 들어올 건가 보다. 더 들어올 건 거야.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위가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다이어트 하거나 이렇게 이럴 때 위를 줄인다고 그러고 음식을 줄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껏 위를 줄여요. 줄였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진짜 줄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먹어서 줄여놔. 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아 배부르다. 진짜 배부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루 딱 한 번 많이 먹어요. 네.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많이 먹기 시작해요. 이상해요. 위가 갑자기 늘어나요. 그거는 진짜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일단 실제로 저도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서 위를 줄이셔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어떻게 보면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고요. 위장은 고무줄 같아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마음대로 됩니다. 하지만은 처음에는 이만큼 먹어야 만족을 했다면 이제는 이만큼만 먹어도 충분히 만족되는 단계. 즉 가짜 식탐이 없어진 단계, 다시 말해서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낮아진 단계, 이런 것들을 보통 통상적으로 말해서 쉽게 위장을 줄이세요, 위장이 작아졌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위장 크기가 줄어들어서 밥을 적게 먹고 위장이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먹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 식탐은요, 의지와 끈기의 문제가 아니라 가짜 식욕 때문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가짜 식욕 도대체 어떻게 없앨 수 있는 건가요? 네, 간단합니다. 정말 진짜 배고플 때만 드시면 됩니다. 아이고, 말이 쉽죠. 말은 간단하네. 아니, 당연히 저희도 배고플 때 먹죠. 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을 위한 진짜 배고픔과 순간적인 즐거움, 쾌락을 위한 식탐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먹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가능한 겁니다. 배고픔의 진짜 가짜를 구별한다. 진짜 식욕과 가짜 식욕 구별법 전격 공개. 자, 그러면은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인 그 식탐을 구분할 방법이 지금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맞죠? 네. 이 안에 있어요. 공개하겠습니다. 나 이거 살 거야. 네, 이거 사요. 이거 파는 건가 봐. 아유, 나 살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가짜인데? 자, 공개합니다. 엄지의 제왕! 저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저 우리 이거 집에 다 있어. 러시아 인형이랑 물이랑 알람시계 아니에요? 이거 잠깐만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지금 퀴즈 내시는 거예요? 네. 아니 물은 알겠어요. 물. 뭐? 식사하기 전에 물을 많이 먹으면 배불러서 밥을 먹는데. 그죠? 알람 울리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알람 울리면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놓고 물을 점점 많이 먹어라. 오, 그럴듯하네요. 어때요, 선생님? 뭔가 정답이 나왔나요? 답답하시죠? 네, 일단 예상대로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박진규 씨는 물은 비슷한 말씀이시죠? 뭐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물은 내가 갑자기 배가 고플 때, 네. 밥때가 안 됐는데 배가 고플 때 이게 진짜 배고픔인지 아닌지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마셔요? 네, 물을 먼저 드시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그리고 20분 정도 기다려 보면 됩니다. 20분 후에도 배가 계속 고프다. 이건 진짜 배고픔이고요. 물을 마시고 났더니 의외로 배고픔이 가라앉네 하면 이건 가짜였던 겁니다. 자, 서재걸 박사님, 물 한 잔으로 어떻게 이 진짜 가짜 배고픔을 구별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물 같은 경우는 약간 1, 2% 정도만 부족하다고 느끼면 우리 몸에서 갈증 중추가 이제 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세포 구성에서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물이 아니라 이게 밥인 줄 알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식탐이 되기 때문에 그걸 구분을 잘 하시라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물은 뭐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방식이지만 네. 제 동생들 그 세 명은 뭐예요? 몸매 비슷한 동생들? 인형은? 이게 그 러시아 인형이죠. 마트로시카라고 하는 네. 인형인데 이게 바로 진짜 배고픔의 형태예요. 오. 자, 어떤 말씀이냐? 가짜 배고픔은요. 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먹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나 배 안 고팠어. 근데 친구들끼리 삼겹살 얘기하니까 삼겹살 먹고 싶어. 있어요, 그럴 때. 이게 바로 가짜 배고픔이고요. 진짜 배고픔이라 하면 딱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약간 출출한데 뭐 괜찮아. 조금 더 배가 고파졌어. 배 많이 고프네. 진짜 배고프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진짜 배고픔.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야 진짜 배고픔이다. 네, 네. 근데 이제 물 나왔고요. 인형 나왔어요. 그러면 시계는 아까 20분 네. 거기서 나온 건가요? 아닌가요? 요 시계는 힌트를 이렇게 드릴게요. 시계. 배꼽 시계? 알람 보면서 아까 배꼽 시계 얘기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아. 우리가 배고픔을 느낄 때 피할 수 없는 게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 부끄러워. 사실 배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뭐 네.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분들도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나 배가 고파서 꼬르륵 하는 소리다. 이유가 우리의 장은 음식이 비어 있어도 계속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음식이 들어있을 때는 음식을 처리하느라고 소리를 내지는 않는데 안에가 비어 있을 때에는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이 위와 장이 수축하는 이 소리 이게 나야 진짜 배고픔이죠. 예. 그렇다면 사람들이 언제 가짜 배고픔, 즉 식탐을 많이 느끼는지
설마 최지원 박사님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신기하다 진짜. 더 똑똑해 보여. 이 하루 중에 이 배고픔이 가장 심해지는 시간대가 나와 있는데요. 네. 바로 오전 11시 1분, 그리고 오후 3시 13분, 9시 31분. 이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시면 되고요. 이 영국의 한 조사기관에서도 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식사를 제때 했는데도 이 시간대에 배가 고픈다면 이건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가짜 식욕의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요. 사실 통계적으로 하루 이 시간에 피로나 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먹으면 평소보다도 최대 750칼로리나 더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탐 조절뿐만 아니라 이 다이어트에도 이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대를 피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중독성이 강해서 식탐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음식이 어떤 음식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서재걸, 최재원의 건강 잡학에서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탐을 부르는 음식을 낱낱이 파헤친다. 서재걸 최재원의 건강 잡화. 네, 여러분, 알코올이나 담배만 중독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도 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네, 이 음식들이 바로 식탐을 끊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식탐을 부르는 치명적인 음식 베스트 3를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요, 바로 떡볶이인데요. 떡볶이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네, 식탐을 부르고 중독성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특히 떡볶이, 떡이죠, 결국. 떡볶이도. 네, 그러면 탄수화물의 결정체죠. 예. 그리고 떡이나 빵이나 밀가루 음식들을 먹었다면 혈당을 빨리 올려서 더 식욕을 또 식탐을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먹게 되니까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식탐을 부르는 치명적인 음식 2위입니다. 2위는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입니다. 저기 웬만하면 치킨 건들지 말죠. 네, 또 우리나라의 그 치킨 사랑은 유별나죠. 그러니까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된 닭고기 양이 무려 8억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1년에 성인 한 사람이 20마리의 닭을 드신 건데요. 서 박사님, 네. 치킨이 정말 이게 죄가 있는 건가요? 기름진 음식이 쾌감을 줘서 뇌를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나 이거 먹었으니까 보상이 됐어 하려면 기름 좀 있어야 되는데 또 기름의 결정체가 닭고기는 죄가 없지만 치킨이라고 하면서 튀겨서 먹는 이 기름이 문제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식탐을 부르는 치명적인 음식 1위는 과연 뭘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짜장면을 먹는다고 우린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단맛을 즐기고 싶어서 짜장에다 핑계를 대고 열심히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탐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맛은 단맛인데 단맛은 단맛을 부르고 단 짜장면을 먹고 이제 단 거 먹으러 가야지 해서 다시 단 걸 먹으러 가는 이게 이제 식탐을 유발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중독성이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약인 코카인의 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나 많은 설탕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각설탕 아시죠? 네. 각설탕이 보통 한 2.5에서 한 3.5, 4g 정도 되는데 평균 한 3g의 설탕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5g 정도 먹어야 되면 8개 먹으면 끝이에요. 네. 근데 이 짜장면 안에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제가 한번 세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짜장면 안에는 한 그릇에 짜장면 한 그릇에 네, 넷, 다섯, 그만 여섯. 아니에요? 일곱, 아니,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그만,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 에이! 설마.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네, 짜장면 안에 각설탕으로 20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맛, 짠맛이 많이 들어간 걸 우리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이 의식이 안 바뀌면 식탐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음식들 5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 모르시죠? 이게 다
설탕입니다. 설탕 섭취량이 이렇게 굉장한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이름의 설탕을 우리는 음식으로 먹고 있다. 결국 숨어 있는 건 다 설탕이니까 적게 먹는 거나 알맞게 먹는 게 기본적인 것이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설탕량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 설탕 이제 양을 50g으로 했다가 이대로도 안 되겠다. 그래서 25g으로 표준을 줄였어요. 그러면 각 설탕 한 개에 3g이라고 치면 8개면 24g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먹어버리면 한 4, 5일치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잘 모르시니까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영진영 씨는 먹었을 때 내 몸에 들어온 설탕량이 한 끼. 있잖아요. 설탕. 네. 어머. 야. 네. 맛있네요. 그래서 지금 각 설탕이 이만큼이나 많이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설탕 먹었다고 얘기한 적은 없죠. 없죠. 음식 잘 먹었다 얘기하겠죠. 그렇죠. 예, 그 숨어 있는 설탕이 우리도 모르는 질병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만 아시면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소화불량 환자의 40%가 바로 이 설과 추석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과식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요. 이 과식은 끊을 수 없는 식탐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음식만 조금 줄여도 식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재걸 최재원의 건강 잡학이었습니다. 서재걸, 최지현 박사 두 분이 설 밥상은 설탕 폭탄이라고 겁을 잔뜩 주고 가셨는데 그 두 사람은 뭐 설에 음식을 안 드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금? 네. 이거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대체? 겁만 잔뜩 주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 말 듣고 설 음식을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혜문 원장님이 설 음식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비법이 있는지 이렇게 딱 나오시고 뭐 뭔가 있을 것 같기도 뭔가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가장 중독성 있는 맛이 단맛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갈비찜을 먹었을 때 설탕이 많이 들어가야지 더 맛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설탕을 넣지도 않고 그 감칠맛과 깊은 맛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그게 그것입니다. 이것과 그것 아니, 도대체 뭐야? 이것만 있으면은 네. 건강하게 갈비찜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공개합니다. 엄지의 제와. 양파? 양파. 원래 넣는 거 아니에요? 양파 원래 양파 안 넣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 갈비찜. 양파만 넣는데 이렇게 단 게 아니. 단맛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갈비찜 할 때 무조건 다 양파 갈아 넣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설탕을 넣어야 또 제맛이 나는 거고요. 아니 게다가 여기에 양파랑 물이 있어요. 양파랑 물 어떻게? 물이 설탕물이야. 물이 설탕물이야. 아니 박인규 씨 집에서 한 번이라도 갈비찜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뭐 저랑 싸우려고. 아니 아까 물이 양파랑 설탕물이야. 물이에요? 네 맞습니다. 양파랑 물로 물이에요. 어떻게 설탕 대신 단맛을 내나요? 알려주시죠. 아까 장정희 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갈비찜 할 때 양파 들어가요. 무조건 갈아서 넣죠. 그런데 이 순서랑 조리법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양파가 아니고요. 이거를 양파당이라고 불립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양파를 잘게 다져서 물과 1대1로 넣어서 끓이시는 거예요. 완전히 졸여서 그걸 가지고 양념을 만든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이거를 양파당이라고 불립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음식을 할 때 양파를 조금 갈아서 넣으면은 음식이 달아진다라는 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양파를 우리가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 알리신이라는 매운 성분이 공기로 많이 날아가요. 그리고 일부는 발효하고 분해가 돼서 단맛이 많이 나는 그런 성분으로 변합니다. 그 단맛이요 무려 설탕의 50배. 설탕의 50배. 양파 졸이기만 했는데 네. 50배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재워놨다가, 그러니까 만들어서 냉동실에다 넣어놨다가 우리가 단맛이 필요한 그런 뭐 조림이나 뭐 이런 뭐 나물 볶음육. 볶음, 제육볶음. 이런 거 할 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파당, 양파잼은요 다양하게 요리할 때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금방 쓸 때는 이렇게 바로 만든 걸 쓰셔도 되지만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쓰시게 되면은 6개월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한 요리 비법이라 좀 못 믿는 것 같은데 당장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야 이거. 양파하고 물만 있으면 됩니다. 이 천연 단맛으로 우리가 식탐을 없애는 겁니다. 자, 비법을 알려주신 왕혜림 선생님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전에는 두 분의 건강 상태가 한경애 씨는 고지혈증, 이하로 씨는 당뇨 직전의 위험 단계였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 일주일간의 식탐 극복 프로젝트 후에 이것을 드시고 뭔가 운동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일주일이라는 게 사실 정말 짧은 짧죠. 시간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두 분 다 변화가 있었어요. 화면을 먼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체중이 일주일 만에 1.2kg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가 처음에 198로 약간 높은 편이었는데 117로 무려 81 정도까지. 진짜 많이 빠지셨다. 이 고지혈증, 특히 우리 몸 혈액 속에 있는 이 중성지방이라는 게 네. 떨어지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중성지방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뭔지 잘 모르시겠죠? 네. 뭐냐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뱃살이나 옆구리 잡았을 때 잡히는 살들 있죠? 이게 혈액 속에 떠다니는 게 바로 중성지방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를 우리 용어로는 삿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 만에 수치가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거는 대단한 체중이 아직은 1kg 정도밖에 안 빠졌지만 앞으로 계속 더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네.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중성지방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건 정말 약을 먹지 않고도 대단한 겁니다. 이하로 씨는 어떤지 검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일주일이란 짧은 시간 동안 체중이 2.4kg가 빠지셨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허리둘레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네, 무려 4.2cm가 줄어들었는데. 야, 이거 진짜 극한의 효과다. 네, 요거는 이제 다이어트하면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식탐을 조절했기 때문에요. 극단적으로 음식을 조절하거나 식이요법을 강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먹고 싶은 정도로만 드시면서 식탐만 단지 줄였을 뿐인데도 이렇게 체중 변화가 생겼다. 이게 아주 희망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보충 설명드리면은 우리 이하로 씨 같은 경우에는 몸에 그 습기하고 열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습기에 맞아서 눅눅하고 그리고 열 후덥지근하고 왜 장마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짜증나고 막 그런 그러니까 불쾌지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몸에 습기하고 열기가 막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습기와 열기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실제 몸에 있던 나쁜 노폐물이 더 빠져나가는 효과까지 같이 발생돼서 몸이 좀 시원해지고 열감이 줄어드는 그런 것도 느꼈을 겁니다. 네. 드디어 지금부터 김시환, 장동민 두 엄지분들의 식탐 끊을 수 있는 비법을 잠시 후가 아니라 지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경애 씨, 이하로 씨의 식탐을 확 줄여서 건강을 되찾게 해준 비법을 알려주실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먼저 장동민 선생님. 정말 제가 속이 터져가지고 어떤 처방을 하셨는지 알고 싶어가지고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먹어서 식탐을 없애라입니다. 아니 이 식탐을 없애야 되는데 이 무조건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좀 말하실 줄 알았는데 먹으라니요 선생님 먹으라니요. 아닙니다. 천연 식탐 조절제를 먹으면 식탐 끊을 수 있습니다. 천연 식탐 조절제? 네, 드디어 공개를 합니다.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우리가 그렇게 궁금했던 이것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엄지의 제라! 엄지의 제라! 콩도 있고 야채도 있고 뭐 약초도 있고 저거 뭐 다 먹으면 배부르겠는데요? 네, 지금 제일 주된 부분은 요 앞에 있는 요 까만색 있죠, 요거. 서리태, 검은 뭔지 콩.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다이어트 할 때 이 검은 콩 두유 많이 먹잖아요. 뭐 선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뭐 두유도 많이 마셔보고 그런데 이 검은 콩이 식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물론입니다. 네, 동의보감을 보게 되면 피난대도환이라는 그런 그 처방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전쟁이라든지 뭐 난리가 났다든지 그런 걸 피해갈 때
그럴 때 먹는 환이다라고 해서 피난대도환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그 처방을 착안을 해서 이제 부글부글 끓이고 다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다리지 않고 지금 식초 재는 거로 바꿨고 또 약재들도 그 약재들 다 구하기는 너무 어려우시기 때문에 일반 우리의 어머님들이 쉽게 가게나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애들로 해가지고 대체시켜서 처방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주 재료는 결국 검은콩이 되는데 이 검은콩 자체가 몸에 있는 독소들 없애서 순환이 잘 되게 해주고 소화 촉진하면서도 이제 포만감이 생기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네. 콩에는 유명한 별명이 하나 있죠. 바로 밭에서 나는 쇠고기다. 들어보셨죠? 네. 그만큼 식물 중에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한 음식인데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식욕 조절 장치에는 단백질의 방이 들어있다고도 표현을 해요. 즉 단백질 양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식욕이 조절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백질을 아주 양질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콩이고요. 그뿐만 아니고 레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은 콩 사용하셨잖아요. 흰 콩에 비해서 검은 콩에 여러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효과가 흰 콩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식탐을 그냥 확 사라지게 만들어 준다니까 당장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게 만드는 게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약초콩 만들기는 좀 쉽나요? 네, 어렵지 않아요. 진짜 쉬울 것 같아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재료가 간단한 만큼 만드는 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검은 콩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센 불에 볶아서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아니 네. 근데 껍질에 영양분이 있고 많다 또 그래. 검은 콩 해가지고 꼭 검은색 우리가 또 챙겨 먹어야 된다. 블랙푸드 이러면서 먹거든요. 네, 근데 네, 왜 네, 네. 껍질을 벗기죠? 이 콩이 일반 콩과 다른 점은 이 앞에 있는 약들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예, 약 성분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얘가 껍질을 다 입고 있으면 약 성분의 투하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약 성분이 잘 쓸 수 있게 벗겨줘야 되는 거고요. 자, 껍질을 벗길 때도 주의사항이 보통의 이제 껍질 벗길 때 보통 어떻게 벗기시냐면 어떻게 벗기시죠 보통? 그냥 불을 불려서. 그렇죠. 불리고 또는 삶아서 그래서 벗기면 잘 벗겨지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던 그렇죠. 검은 콩에 있던 성분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성분을 지켜주려면은 그러면서도 벗겨내려면은 볶아가지고 그 껍질을 갖다가 벗기는 것이 최대한 이 성분을 갖다가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벗기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콩을 병에 유리병에 담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이렇게 콩 1.4kg 준비하신 다음에요. 이게 보통 1.4kg 일일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그렇죠. 그 한 대가 1.4kg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꼭 그 양을 다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비율을 맞추시면 돼요. 1.4kg에 감초가 40g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둥글레가 20g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를 봉해 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얘를 같이 넣어주십니다. 간단합니다. 예, 간단히 넣어주고 그다음에 식초를 부으시는데 콩 양이 들어간 거에 2배 정도를 부어주시면 돼요. 아, 2배 정도. 푹 잠기게 부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흡수가 되면서 또 불어나면서 또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2배 정도 양을 갖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약 성분이 충분히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 스며들었다고 빨리 꺼내는 것이 아니라 5일 내지 7일 정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해서 그 약성이 스며들 수 있게끔, 즉 추출이 돼서 검은콩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만약에 다 바짝 말랐다 그러면 좀 더 부어가지고 좀 더 두세요. 그래 해놓고 배고플 때마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배고플 때마다? 일단 꺼내서? 기본적으로는요. 몇 끼 때마다 식사 전에 15알 정도를 갖다가 이제 드셔주게 되면은 그 효과가 있어가지고 밥 먹을 때 이제 감퇴시키는 어떤 그런 효능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 막 뭐가 먹고 싶고 막 땡기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또 이렇게 빼가서 내 거니까 더 먹어도 되니까 해서 씹어서 드시게 되면 그때 들어가는 이제 급성 식탐을 갖다 또 진정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자, 너무 쉽네요. 이렇게 해서 한 5일이나 일주일 정도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냥 먹으면 되는데 실제 지금 제가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일주일 동안 먹었던 두 분이 계십니다. 어때요? 먹으니까 식탐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셨습니까? 네.
저는 확실히 식욕 조절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군것질 같은 거 초콜릿을 이제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먹고 그러면은 이제 그 식초의 쓴맛이 당고서 아예 잡아버려요. 식전에 먹는 게 사실 맞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테스트하고 싶다. 하지만 위가 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조금씩 먹다가 괜찮아지시면은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식품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안 먹는 것보다 초반에 소량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초콩을 해서 먹으면 참 쉽죠. 근데 더 쉬운 게 혹시 또 없을까? 꼭 만들어서 먹는 거 말고 음식을 먹기 전에 좀 쉽게 해서 식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게 또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없습니까? 살짝 정말 웃는 거 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있다. 예. 네, 있습니다. 식탐을 사전에 차단하는 하루 3분 나비 헤엄을 치면 됩니다. 나비예요. 아구 이렇게 네. 귀엽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네, 그 식탐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의원하고 집에서 수시로 제가 하고 있는 체조법이고요. 네. 꼭 수영장에 갈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식탐 짝꿍 박광덕 씨와 정말 딱 맞는 분 장정희 씨가 함께 나와서 배워보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식탐 하루 3분 나비 헤엄으로 예방하라. 자, 식탐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위에 압박이 오는 걸 이렇게 펴주는, 막아주는 그런 자세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양팔을 이렇게 위로 손끝을 바라보세요. 머리도 올라가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한 45도 정도 팔을 벌립니다. 양쪽으로 벌리면서 가슴을 쭉 펴시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 주세요. 둘, 그리고 세 번째는 팔을 접습니다.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최대한 가슴이 펴지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팔을 아래로 쭉 밀어뜨립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네 번째. 자, 구분 동작. 처음에 팔 위로, 그다음에 옆으로 벌리고 둘, 모으고 셋, 밀어내립니다. 넷. 네, 이렇게 마치 접영을 하는 자세가 똑같은데요. 연습 동작으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아니, 이 동작은 식탐 조절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일단 가슴을 활짝 열어줄 때 이때 위와 장에 관련한 압박을 갖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움츠리게 되면 사실 이 위와 장에 이쪽이 계속해서 가게 되고 소화효소가 분비되고 그러면서 더 식탐이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열어주는 거죠. 부담 없게 자유로울 수 있게끔 활짝 열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가슴을 이렇게 펼 때 숨을 내쉬어주는, 즉 이게 들여마셨다가 후 하고 내쉬게 되면 그때 위에 있던 열이나 이런 기운들도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할 때 펴줬을 때는 숨을 후 하고 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선생님 혼자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네. 자, 운동하면 또 이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시현 선생님, 이 나비 헤엄하면 정말 오는 식탐 막을 수 있습니까? 일단 식탐이 폭발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거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겁니다. 뭔가 이런 나비 운동 같은 운동을 시작하면서 잠깐 일시적으로 그 자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졌을 때 식탐이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런 동작을 같이 해줌으로써 우리 뇌에 있는 세로토닌 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식탐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천연 식탐 조절제 약초콩 한 숟가락으로 식탐을 확 줄여보세요. 언제 어디에서든 식탐이 생길 때 할 수 있는 나비 헤엄. 하루 3분이면 식탐 조절 문제 없습니다. 솔직히 이 가짜 식욕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배가 고파져요. 그러면 이 마구 샘솟는 식탐을 누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어떻게 참아요, 선생님? 네, 강수정 씨처럼 일단 네. 이거 가짜 배고픔이다, 즉 식탐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 알았는데도 너무 참기가 힘들죠. 힘들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응급 식탐 처방 솔루션을 준비해왔습니다. 보겠습니다. 가짜 배고픔 잡는
혀 스트레칭? 혀 스트레칭. 혀를 잡아 당기나요? 혀를 마비시키는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아이고, 혀가 따보면 어떻게 해요? 키가 작아도 스트레칭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혀가 짧아도 충분히 가능하시죠. 맞다. 네. 최대한 길게 내밀어서 혀를 혀끝을 이 위쪽으로 올렸다가 쭉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밉니다. 쭉 올렸다가 아래쪽으로 내리시고요. 네, 이렇게 내려주시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혀끝을 이 윗 입술 안쪽에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최대한 밀어주십시오. 우리 원숭이 흉내낼 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 이번에는 아랫 입술 쪽으로 넣어주십니다. 입을 닫고 하는 거죠. 네, 입을 다물고. 그냥 가요? 입을 다물고. 입 다물고야죠. 자, 입을 깨끗이 닫고 하세요. 입을 다물고. 그다음 혀끝으로 양쪽 볼을 누르시는 겁니다. 자, 왼쪽부터 할게요. 또 반대쪽. 약간 이거 동안 스트레칭에도 도움이 돼요. 네, 요 6가지 혀 스트레칭 동작을 반복하시는데 한 동작당 약 30초 정도씩 해서 하면 되고요. 이 혀 스트레칭의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네네. 우리 혀 주변, 목 주변에는요, 쭉 식욕을 관장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주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혀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미주신경이 자극되고요. 가짜 식욕, 그러니까는 사실은 배가 고프지 않은데 느꼈던 그 가짜 식욕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식탐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애를 썼는데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때가 바로 명절입니다.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명절이. 예. 아니 아무리 혀를 막 이러고 막 전이 막 지글지글 막 내 앞에 막 그 냄새 있고 막 갈비찜 막 살이 막 짜르르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 이렇게 밥 비벼 옆에서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는 게임 끝이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예. 그래서 제가 특별히 식탐을 부르는 음식이 그 당기는 그 순간에 먹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응급 처방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응급 처방 식단. 저희는 지금 뭐 굶어서 참아서가 아니라 먹어서 처방합니다. 이러죠. 일단 먹여줘야죠, 솔직히. 밝아졌잖아요, 표수영 씨 얼굴이. 어떻게 뭐 먹어요? 식탐 응급 처방전 첫 번째는요, 바로 기름진 음식이 당길 때 드시면 좋은 호두 바나나 구이입니다. 호두 바나나 호두 바나나 구이? 호두 바나나 구이는요, 보통 우리 동그랑땡이나 동태정, 산적 같이 튀기고 이런 또 치킨 같은 것들 이런 음식이 많이 당길 때 대신 드시면은 식탐 조절에 아주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바나나를 일단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썰어주고요. 그리고 이걸 약한 불에 살짝 구워줍니다. 그 다음에 호두를 약간 뭐 썰거나 조금 부셔가지고 이거를 올리고당 조금하고 같이 볶아줘요. 그리고 그 볶은 호두를 바나나 위에 얹어서 드시면은 이게 호두 바나나 구이가 됩니다. 아니, 호두랑 바나나는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식탐을 조절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최근 미국 학술지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 호두가 공복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호두 48g 정도를 드셨을 때 식욕 그리고 이 식욕 충동을 억제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이 바나나가 식욕을 조절하는 행복 호르몬, 아까 세로토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식욕 조절과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를 促진합니다. 바나나가. 그래서 이것을 함께 드시면은 식욕도 좀 낮추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호두에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도 함께 잡을 수 있는 좋은 식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름진 음식이 당길 때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배가 부를 때까지 많이 먹으면 또 이걸 한 4kg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뭐든 뭐 풀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거든요. 양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응급조치로 드시는 양으로서는 대략 바나나 하나에다가 호두는 2개에서 3알 정도. 이 정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죠. 한 끼예요? 한 끼가 아니고 한 번 드실 때. 아까 양이 바나나 하나에다가 호두 몇 알인데 이거
이거 먹고 신경질 날 것 같아요. 가는 기별도 안 가요. 우리가 보통 공복 시간이 길어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정신없이 먹게 되고요. 또 아니면 지금 식탐이 확 올라왔을 때 그러는데 이런 음식들을 미리미리 만들어 놨다가 아까 최정원 박사님이 얘기했던 그 시간대 있잖아요. 오후 시간대 딱 3시나 11시 저녁 1분. 시간에 네. 이렇게 출출할 때 그렇게 조금 드시게 되면은 그 식욕을 좀 많이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밥 먹으면 꼭 달콤한 디저트, 그래서 홍록기 씨처럼 먹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누구나 다 그럴 텐데 스트레스 받거나 좀 피곤할 때는 단 음식이 좀 당긴다 그런 분들 맞아요. 많이 계시죠. 이럴 때는 뭐 응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처방전이 있습니까? 네. 식탐을 줄일 수 있는. 있습니다. 네. 사실 식탐을 끊을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맛이 바로 단맛이에요. 그래서 이 단맛의 생각을 잊게 해주는 응급 처방 식단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냥 공개했어요. 네, 이건 지금 숨겨놨습니다. 네. 또. 예, 그만큼 더 궁금하라고 제가 숨겨놨는데 단맛 잡아주는 식탐 응급 처방전. 언지의 제와! 이거 뭐예요? 뭐예요? 이거 차네요? 이거 뭐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게 뭐죠? 단맛을 잡아주는 응급 식단. 네, 바로 먹을수록 식탐을 줄여주는 초콜릿, 카카오 닙스입니다. 카카오니 초콜릿! 초콜릿을 먹어요? 단맛이 당긴다고 정말 단 음식, 그냥 보통 우리 먹는 밀크 초콜릿들 있죠. 네. 아니면은 단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정제된 설탕이 들어간 당분을 드시는 거는요. 이거 뭐 거의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이 돼요. 잠깐 일시적으로 만족을 느끼겠지만은 나중에 더 큰 식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 음식이 먹고 싶다고 그냥 단 거 드시면 안 되고 이때 아주 건강한 단맛을 찾아서 섭취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 카카오 닙스가 건강한 단맛이라는 건데요. 제가 지금 당이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정말 약간 손이 떨릴 지경이에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그릇치를 먹으려고 했어.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초콜릿 같아요? 초콜릿인 줄 알고 먹었는데, 뭐예요? 되게 쓴 맛이 나네요. 약간 그 다크 초콜릿 중에 진짜 다크한 거 먹는 거 있죠. 90%짜리. 이게 평소 먹는 초콜릿이랑 다른 건가요? 최재형 박사님 혹시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요? 네, 뭐 이쯤 되면 저한테 물어볼 거라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이 유럽에서는 이 예로부터 이 카카오를 이 그리스어로 신들의 음식이라고 뜻하는 이 테오브로마 카카오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 마야나 이 아스테카 문명에선 이 신분이 높은 이들만 먹을 수 있는 이 고급 식품이기도 했고요. 이 카카오는 15세기까지 이 화폐로 유통될 정도로 굉장히 귀한 식재료로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이 카카오 열매의 씨앗인 이 카카오 원두를 발효해서 건조한 다음에 이 껍질을 제거하고 부순 것이 바로 카카오 닙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콜릿은 이 카카오 반죽에 설탕, 그리고 버터, 향료를 첨가해서 아주 달콤하게 만든 것인데 식탐을 없앤다고 이런 초콜릿을 드시면 없던 식탐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기에는 그 초콜릿 이렇게 부셔놓은 것 같이 생겼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카카오 닙스가 그 식탐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일단 카카오 닙스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적은 양을 드셔도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폴리페놀 중에서도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미국 USDA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카카오 닙스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빈, 이 안에는 카테킨이 녹차의 무려 200배에 해당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녹차도 좋은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200배 대단합니다. 아니, 우리가 카테킨이라는 성분은 녹차 얘기할 때 이제 그때 많이 들었던 성분인데 폴리페놀이라 그래서 그 쓰다라는 뜻이에요. 폴리페놀이. 예, 그러니까 쓴맛은 당연히 우리 몸에 좋다는 그런 뜻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지방 흡수 억제하고 또 우리 몸에서 지방산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좀 많이 먹어도 지방으로 잘 안 간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식탐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음식을 섭취해서 우리가 에너지는 쓰라고 있는 건데 자꾸 축적만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너무 적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소위 말해서 피를 맑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카카오닙스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다면 식탐만 없애주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장동민 선생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닙스는 식탐을 없애주는 것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카카오에 뭐 계속 얘기 나왔지만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세포와 세포막이 산화하는 것도 막아주고 또 항암 물질을 만드는 걸 도와줍니다. 실제로 발표된 논문을 보면 카카오의 폴리페놀 성분이 간암, 결장암, 그리고 백혈병 등의 암을 진행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단맛 식탐에 대한 게 좀 많은 저한테는 정말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단맛 땡길 때 카카오닙스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은 건가요? 막 그냥 많이 먹으면 되나요? 카카오 닙스를 드실 때 그냥 이렇게 조금씩 간식처럼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트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 이 차로 마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카카오 닙스를 차로 끓여서 드시면은요, 이 수용성 성분이죠. 물에 녹아 나오는 성분들 중에 항산화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오게 돼요. 그래서 물과 함께 또 드셨을 때 이 수분 섭취도 함께 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조금 더 빨리 느낄 수 있는 게 장점이죠. 자, 그렇다면 식탐 조절에 성공하신 우리 두 분, 한경애 씨, 이하로 씨는 이 카카오닙스를 어떻게 드셨나요? 일단 그 좀 알맹이가 굵잖아요. 그래서 갈았어요. 갈아왔어요. 믹서에 갈아갖고 끓였더니 그릇에 좀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중에 티스푼으로 그냥 먹고 그냥 물을 따로 먹었어요. 간편하게. 차로 먹으면은 수용성이 있다는 건 제가 지금 알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편하게 잘 드셨네요. 네. 이하로 씨는요? 네, 저는 카카오닙스를 소분을 해가지고 초콜릿 대신에 이제 씹어 먹으면 처음에 이제 단맛이 나고 끝에 쓴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간식을 덜 찾게 만들어줘요. 그거 좋네요. 간식을 덜 찾게 되고. 근데 이 카카오닙스를 그냥 먹기에는 저는 좀 이렇게 씁쓸한 맛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런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먹기에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몸에 좋아도 자꾸 먹기 껄끄러우면은 손이 안 가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카카오 믹스에 여기에 이제 천연 시럽인 야콘이라든가 아니면 코코넛 슈가가 첨가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카카오 믹스가 조금 쓰고 떫은 맛을 조금 완화해주기 때문에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천연 당이다 보니까 건강하게 영양소를 또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닙스는 천연 식재료라 특별하게 부작용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인 성분이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략 하루에 한 4에서 5g, 하루에 한 티스푼으로 3티스푼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닙스 차를 준비해봤습니다. 좀 마셔보시죠. 네, 맛이 어떤 드셔보세요. 거 한번, 마셔보시죠. 뒷끝맛은 초콜릿 향이 나갖고, 네, 약간 그 초콜릿의 그 유혹이 막 땡길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하루에 이 정도로 양 몇 잔 정도 먹어야 배불러요? 과식과 기름진 음식에 지친 위 건강을 되찾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위 건강을 되살릴 수 있는 식재료는 바로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생선입니다.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생선이 위 건강에 도움이 된다? 생선은 지방이 적은 대신 필수 아미노산을 고루 함유하는 저지방 단백질 식품으로 위 체류 시간이 길지 않아 소화가 쉽고요.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가스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덜 자극합니다. 따라서 생선을 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위산의 양도 적절히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 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올리는 생선은 천차만별. 그래서 전화 연결을 시도해봤는데 과연 전국 차례상에는 어떤 생선이 올라갈까? 차례상에는 주 생선이라고 그러면 조기가 제일 우선이죠. 여기 강릉에서는 예전부터 가재미를 많이 올리거든요. 남도 쪽에는 병어가 올라가고요. 이외에도 충청도 우럭포, 경상도 도미, 제주도 옥돔 등 지역마다 각양각색인 제수용 생선. 그렇다면 이 중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차례상에 오른 생선 중 위 건강에 가장 도움이 생선은 저도 좋아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 3위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제철을 맞아
황금빛 물결을 만드는 이 생선의 정체, 전국 출하량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목포에 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힌트를 따라 전남 목포의 수산시장을 찾은 제작진.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생선으로 가득했는데 이 중 위건강 맞춤 최고의 생선은 과연 무엇일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MB 청기누설에서 나왔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목포에 황금빛으로 물든 위건강에 좋은 생선을 찾아왔거든요. 예, 잘 오셨습니다. 딱 있는데. 선생님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죠. 뭐예요? 어떤 생선이에요? 네, 잠깐만요. 드디어 공개되는 위건강 맞춤 황금빛 생선의 정체는? 예, 이게 바로 조기예요, 조기. 차례상 속 위건강 지킴이 조기. 예부터 생선의 으뜸이라 해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올랐던 귀한 생선 조기는 소금에 절인 후 해풍에 말린 굴비구이는 물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찜으로 얼큰한 매운탕, 고소한 구이 등 다양한 요리로 사랑받는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선인데 한국인이 사랑하는 생선 3위에 오를 정도로 국민 생선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렇다면 조기가 위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로부터 조기는 위장에 유익해서 뱃속이 답답하고 팽팽하게 부어오를 때나 또 심하게 설사할 때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조기 속 풍부한 나이아신 성분이 탄수화물이나 지방 등의 분해를 돕고 소화기의 건강을 촉진하기 때문에 위장 질환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장장애 회복과 소화기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널리 알려진 나이아신 성분이 차례상에 오르는 다른 생선보다 풍부하게 들어있는 조기. 또한 손상된 위점막을 회복시키는 비타민 A와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까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위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생선이라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설을 맞아 천균설에서 특별히 준비한 조기 백과사전. 시민들이 알고 싶은 조기에 관한 첫 번째 궁금증은 과연 무엇일까? 한글을 하려면은 어떤 데 가면 싸고 비싼데 조기가 여기 가면 비싸고 저기 가면 싸고. 혹시 방송에서 참조기하고 가짜하고 진짜하고 구별할 수 있는 구별법 좀 알려주실래요? 그래야지 제가 나중에 살 수 있죠? 첫 번째 궁금증은 다름 아닌 조기 제대로 고르는 방법. 조기 판매 경력 5년 조경삼 씨가 알려주는 조기 제대로 고르는 법은 무엇일까? 피디님, 이 조기가 차이점이 어떤 것 같아요? 그냥 큰 조기, 작은 조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조기고 여기 조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크기만 다를 뿐 똑같은 생김새였는데 여기는 국내산 참조기고요. 여기는 부세라는 생선입니다. 일부 업자들이 부세를 국내산 조기로 둔갑해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참 잘 골라서 드셔야 됩니다. 생김새가 너무나 흡사해 중국산 부세가 국내산 참조기로 둔갑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참조기와 부세 제대로 구별하는 법은 무엇일까? 조기는 국내산 참조기는 앞에 부분이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무늬 모양이. 그리고 부세 생선은 민자입니다. 민자. 맛이 엄청 참조기가 맛있습니다. 부세 생선은 맛이 많이 떨어집니다. 조기를 계속 먹다 보면 부세는 전혀 부세 생선이 안 찼습니다. 참조기 제대로 고르는 법. 머리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확인하라. 제철 맞은 조기를 찾는 사람들로 가득한 식당. 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 노릇노릇 석쇠에 구워 고소한 풍미를 높인 조기구이.
저기는요 버릴 것이 없어요. 뼈가 약하기 때문에 다 씹어져요. 나는 여기 다 눈까지 다 먹어요. 그래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고 먹더라. 이뿐만이 아니라 꽉 막힌 속을 얼큰하게 풀어줄 조기 매운탕까지. 조기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는데 조기 매운탕을 먹으면 그 전날 이렇게 술 먹고 그랬던 게 속이 이 조기 매운탕 한 그릇이면 속이 쫙 풀려요. 시원해요 진짜. 집에서 우리가 하면은 비린내 나고 잘못 구우면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하고 진짜 맛있어요 지금. 비린내가 안 나요? 비린내가 안 나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흥분 노래 안 하는데 작은 것도 드셔도 이건 사려요 이거 쓴다. 내가 아까 뺐는데 내가 지금 진짜 비린내 네, 하나도 안 나요. 맛있죠? 진짜 네, 맛있죠? 맛있어요. 설을 맞아 천균설에서 특별히 준비한 조기 백과사전. 시민들이 알고 싶은 조기에 관한 두 번째 궁금증은 바로 조기 비린내 없애는 법. 실제 주부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조기의 비린맛 잡는 것이었는데 과연 이곳만의 조기 비린내 잡는 비법은 무엇일까? 그 비법을 알려줄 조교리 경력 7년 김기자 씨. 저희는 비린내를 확실하게 잡는 비법이 있죠. 조기의 비린맛을 한 방에 날려줄 비법의 정체는? 짠! 얼핏 보기엔 우유 같기도 하고 쌀뜨물 같기도 한 이 하얀 액체는 무엇일까?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직접 맛을 보는 제작진. 너무 맛있어요. 막걸리요. 조기의 비린내를 잡는 비법이 막걸리다? 이 막걸리에 조기를 넣고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조기의 비린 잡내가 싹 잡힙니다. 조기를 막걸리에 푹 담가 1시간 정도 냉장 보관해 주면 조기의 비린내가 싹 사라진다는 것. 정말 사실일까? 막걸리가 가지고 있는 알코올 성분이 조기의 비린맛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막걸리의 주 원료인 쌀의 전분은 콜로이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입자들이 잡내를 잘 흡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의 비린내를 제거할 때 막걸리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설 연휴가 지나면 냉동실에 쌓이기 마련인 냉동조기. 잘못 해동하면 살이 부스러지고 마는데 조기살을 탄탄하게 유지하면서 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꽁꽁언 조기의 살을 탄탄하게 유지하면서 해동할 수 있는 방법. 굵은 소금만 있으면 됩니다. 굵은 소금만 있으면 된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먼저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고 한쪽에만 굵은 소금 2큰술을 넣어 잘 저어준다. 이제 꽁꽁온 조기를 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10분 후 해동된 조기를 구워 살의 탄력도를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달궈진 팬에 올리자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조기들. 하지만 일반 물에 해동한 조기는 쉽게 부스러지는 반면 소금물에 해동한 조기는 탄력을 잃지 않고 멀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소금이 생선 속 풍부한 단백질의 응고 수축 반응을 촉진시켜서 생선 속의 수분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돕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선 표면의 탄력을 유지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살이 쉽게 부서지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때문에 언 조기를 소금물에서 해동하면 식감과 맛을 동시에 보존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냉동조기 탱탱하게 해동하는 법. 미지근한 소금물에 담가둬라. 담백한 맛과 영양으로 약해진 위건강을 되살려줄 차례상 속 비법 조기. 실제 조기를 꾸준히 섭취하며 위건강 관리 중인 주인공을 찾아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으로 향했다.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민수 어머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차례상 속 천연 위장약. 조기로 활기찬 일상을 되찾았다는 박미숙 씨. 어머니 근데 왜 병원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아, 네. 제가 2년에 한 번씩 내시경 검사를 해요. 정기검진을 이제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하는 걸 하거든요. 근데 오늘 날짜를 잡아갖고 오늘 하기로 해서 약속을 정해서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위 내시경 검사에 제작진을 부를 정도로 자신만만한 모습이었는데 현재 그녀의 위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들어오세요. 네, 앉으시고요. 워낙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인 위 점막 상태가 괜찮습니다. 보통은 누구나 만성 유축성 위염 정도는 있을 법한데요. 그런 부분도 거의 보이지가 않고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미수님이. 예. 예상했던 만큼 좋은 결과에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는데 하지만 한없이 밝아 보이는 지금의 모습과 달리 과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전에는 삼겹살을 구워서 한 근 정도를 먹었어요. 술을 먹다 보니까 3시간, 4시간 앉아서 먹다 보니까 끝도 없이 들어갔죠. 근데 그날은 머리가 유난히 아프고 속이 미식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 수술해야 된다 그랬어요. 17년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암. 결국 위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는데 제가 신랑한테 제일 먼저 한 말이 저는 이제 신랑을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아빠 미안해. 내가 건강관리를 못해서 그런 병이 생겼기 때문에 아빠 미안해 소리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한 번만 알아보고 딱 하루만 울자 그러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죠. 그런 마음이었어요. 46, 젊은 나이에 위암 수술을 하고 떨어진 기록 회복에 매달려 했던 박미숙 씨. 여행도 꿈꿀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어 좀처럼 기력을 회복할 수 없었던 그녀는 밥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소화가 잘 안 돼서 뭘 먹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고기를 먹고 나면은 입에서도 냄새가 나고 속이 거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것 같은데 생선을 먹고 나면은 속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지금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조기를 챙겨 먹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조기를 어떻게 섭취하고 있을까? 조기 하면은 조림이잖아요. 근데 제가 위가 안 좋아갖고 매운 소스로는 잘 안 해요. 그래서 간장 소스로 안 맵게 하고 있어요. 간장 양념으로 조기 조림을 한다? 보통 조기 조림은 고춧가루로 매콤하게 조리기 마련인데 위건강 비법이 담긴 그녀만의 조기 조림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위암 수술 후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준 조기 조림. 먼저 간장과 물엿, 들기름, 그리고 다진 마늘로 양념을 만들어준다. 이제 조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조릴 때 저는 꼭 넣는 재료가 있거든요. PD님은 뭐 넣으세요? 생선 조림하면 무 넣지 않나요, 무? 아, 저는 다른 거 넣는 재료가 있거든요. 그녀가 위 건강을 위해 무 대신 넣는 비법 식재료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감자예요.
조기조림에 감자를 넣으면은 포만감도 좋고 속이 편안해져요. 조기조림과 환상의 조화를 자랑한다는 감자. 과연 위 건강엔 어떤 도움이 될까? 감자 속의 풍부한 비타민 C는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가 않는데요. 바로 이 성분이 조기의 풍부한 철분의 체내 흡수율을 더 높여주기 때문에 이 조기와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또 위장도 보호하는 데 더 도움을 줍니다. 조기조림의 맛과 영양을 채워줄 감자는 얇게 썰어 냄비에 깔아주고 그 위에 손질한 조기를 올려준다. 미리 준비한 간장 양념을 붓고 물을 넣어 끓여준다. 양념이 자작하게 졸았을 무렵 마지막으로 고추를 고명으로 올려주며 위건강 살려주는 밥도둑 조기조림이 완성된다. 그녀가 즐겨 먹는 조기조림을 하고 나자 덩그러니 놓여있는 2마리의 조기. 어머니 그 조기 2마리는 왜 남겨놓으신 거예요? 네, 조기는 구이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이를 해 먹으려고요. 어머니 근데 조기구이를 기름에다가 막 굽는 거잖아요. 근데 별로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 기름에 구우면은 건강에 안 좋죠. 그래서 저는 기름 없이 구워요. 조기를 기름 없이 굽는다? 자칫하면 눌어붙고 모양이 망가져 조기를 굴 땐 기름이 필수인데 어머니 그럼 기름 없이 굽는 비법이 있으신 거예요? 당연히 있죠. 위건강을 위해 기름 대신 선택했다는 그녀만의 비법 식재료는 무엇일까? 이것만 있으면은 기름 없이 구울 수 있어요. 기름을 대신할 식재료의 정체가 대파다? 대파를 구우면은 수분이 나와요. 그 수분에 조기를 구우면 돼요. 일단 대파는 큼직하게 썰어 마른 팬에 깔아주고 뚜껑을 덮어 약한 불에 익혀준다. 5분 정도 지나 대파에서 수분이 나오면 타지 않게 뒤집은 다음 조기를 올린 뒤 소금으로 밑간을 하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주기만 하면 담백한 맛으로 위건강을 챙겨주는 위튼튼 조기구이가 완성된다. 대파의 푸른 잎을 자르면 나오는 이 끈끈한 점액질 속에 풍부한 맛난 성분이 위벽을 보호해주고 또 대파의 알리신 성분이 이 조기의 풍부한 비타민 B1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 조기와 대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아주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암 수술 후 15년 동안 조기를 꾸준히 섭취하며 속 편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박미숙 씨. 건강을 회복했으니까 이제는 모든 일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운전 면허는 있는데 아직 실습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해갖고 여러 군데를 한번 여행하고 싶어요. 차례상에서 찾은 위 건강 지킴이 조기. 하지만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는 주의하고 하루 2마리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놀 수 있는 과일이 옛날에는 사과배밖에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하우스는 게 없어요. 수박 같은 게 없었잖아. 없으니까 사과배가 저장이 제일 잘 돼요. 예, 그 저장해도 되고. 네. 아, 그래서 늘 우리 냉장고에 사과가 1년 내내 있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있네요. 이 집에 많이 오래된 사과가 보관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리 와보실래요? 많이 오래된 사과요? 아니 얼마나 오래된 사과길래요? 베란다에 놨어요. 베란다에 두는데 많이 오래될 수 있나요? 아우, 예쁘게도 보관해. 이거 뭐 산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한 너무 30일 깨끗하고. 정도 된 사과예요.
30일인데 저렇게 네. 저렇게? 이 사과는 쭈글쭈글하고 오래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같은 날 산 거예요. 작년 사과네요, 진짜. 아, 그렇네. 아니, 무르지도 않았고요. 아삭아삭해 보여. 소리도 정말 좋은데요? 어떻게 저렇게 보관을 하셨을까요? 진짜. 난 냉장고에 들어있는 것보다 소리 이게 들리시죠? 훨씬 이렇게 좋다. 오래된 사과 같지 않잖아요? 네. 굉장히 신선해 보여요. 수분. 아니, 퍼석퍼석해지기도 하는데, 사과가. 아, 옆에서 강아지도 맞아. 달라고. 반려견이 좋아하죠. 맞아요, 사과 좋아하죠. 1개월? 그것도 상온의 베란다에서. 워낙에 잘만 길구나. 딸기는 금방 물르거나 옆에가 망가지기 쉽다죠. 사과나 배 종류는 이렇게 잘 보관하면은 1년 정도 싱싱하게 먹을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랩? 그래서 우리 사과 사러 가면은 저렇게 쌓여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사과가 배는 신문지에 또 이게 다르구나. 조금 다르군요. 배는 또 2개월 이상? 이 귤 같은 경우에는 사과나 배보다 저장 기간이 짧아서 다른 방법으로 보관해요. 어떻게 보관하죠? 귤? 귤은 배에다 보관해야죠. 사실 금방금방 먹어서. 먹긴 하는데 네네. 그래도 또 오래 두고 먹으면 또 좋으니까요. 박스로 막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귤은. 말리는구나. 건조해서. 말리면 가슴이나 가육은 못 먹지만 맛과 향이 강해서 훨씬 더 맛있어요. 털어도 드실 수 있고. 맞아요. 물에 하나 띄워서 드실 수도 있고. 그냥 약간 꾸덕하게 말려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맛있어요? 맞아, 맛있어. 저건 그냥 덮어놓고 계속 먹게 되죠. 먹으면 예. 2개, 3개 계속 너무 많이 먹게 먹게 되죠. 돼요. 얼마 몸에 좋으면. 사과와 배가 명절 차례상에 꼭 빠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네, 명절에는 음식을 아무래도 많이 드시게 되고 또 과식으로 인해서 속이 더부룩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이때 사과를 같이 드시게 되면 사과 안에는 유기산이 들어있어서 위의 분비를 활성화시켜주고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일단 과식을 하지 말아야겠네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려우면 사과나 배를 먹으면 된다는 거. 고기 재일 때 과일이 꼭 필요한데 사과랑 배가 필요하죠. 배는 소고기, 사과는 돼지고기. 섬유소인 팩틴이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주는군요. 그래서 갈비나 불고기 재일 때 우리가 배를 많이 갈아서 넣죠. 그쵸. 어우, 맛있겠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고기 요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가 큼직하게 필요하네요. 이렇게 갈아서. 배하고가 잘 맞는다고 합니다. 고기가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요. 체에다 걸른다든지 거즈에다 걸러서 즙만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고기는 어떻게 해도 미워 보이지가 않아서 지저분해도 맛있고. 모서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은 배를 또 돌려주세요. 어디에 사용하시나 봐요. 재료들끼리 부딪혀서 이게 맞아. 으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끈하게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유, 부드러워 보인다. 어머나. 밥 갖고 오지.
사과가 또 좋은 점은요. 네. 누린내를 없애주고 향미를 더해준다는 점이에요. 근데 요즘은 사과랑 배 뭐 이런 과일들이 너무 달고 맛있어서 네. 아이고. 아, 수육할 때 사과를 또 이용할 수 있군요. 고기만 드시기 좀 질리신다라고 하시면 오징어를 드세요. 이 오징어를 맛있게 새콤달콤하게 제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가식하겠네. 저거 다 먹고 난 다음에 사과배 또 썰어 먹어야 되겠는데요. 네, 따로 또 드셔야죠, 그죠? 아. 무침으로? 아유, 아삭아삭, 쫄깃쫄깃하겠네요. 여기 설탕을 안 넣었잖아요. 근데 없어도 배랑 사과가 워낙 달달하게 먹을 수 다니까. 있는 것 같아요. 야, 명절이 왔네요. 저렇게만 차려도. 좋은 거 고르는 법. 사과는 전체적으로 과형이 둥글고 그리고 색택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아. 사과 같은 내 얼굴이 저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예쁜 사과. 배는 그럼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아, 얼룩이 없이 깨끗한 거.